준비한 사진은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까치 그리고 설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휴, 사실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경계감이 커지면서 그로 인해 변동성이 컸었고요. 흔들림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선은 긴 연휴를 앞두고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끊고 가자,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기존과 올해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가장 크게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 기존에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이 상승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시장의 가치 자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본질이 좀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12개월의 선행 PER과 EPS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PER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EPS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치,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시장의 주가 위치, 지수의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고 5,500을 돌파하면서 지금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은 실적 대비 앞으로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달려 있는 건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PER 자체가 아직도 10배 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보고 있는 게 10배인데 아직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대만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직도 적습니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21배고요. 나스닥은 25배, 대만은 18배인데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지난해 정말 잘 나왔다는 것을 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융통되는 자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신용 융자 잔고와 그리고 예탁 증권 담보율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수금 잔고와 차입 공매도 차입 잔고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파란 색깔 차입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됐을 때 1월 달 들어서 훅 떨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한 탄력에 도움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과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그리고 주인공은 누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번 주 주간 수익률만 보게 됐을 때 반도체가요. 지금 한 6위권쯤에 자리하고 있고요. 은행과 통신, 증권, 보험과 같이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섹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스타일별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요. 가치주가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 뒤에가 대형주 코스피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가장 낮은 끄트머리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그럼 이것만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그러니까 은행이나 통신, 증권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그 가운데서 대형주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동력이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고요. 그게 금요일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과 증권인데 증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평균 거래 대금이 45조 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KB증권의 전망에 따르면요. 지난해가 25조 8천억 원이었고요. 올해 원래는요. 기존 추정치가 33조가량이었는데 변동 추정치를 45조까지 훌쩍 높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올려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게 됐을 때 10년대만 하더라도 8조였고 20년대 이후로 20조, 코로나가 발생된 뒤에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했죠. 그리고 25년, 지난해 12월이 33조인데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26년에 45조보다 또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 좋겠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니까요. 증권사들의 수익률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익 증가율을 보게 되니까 한국투자증권이 39%, 미래에셋증권이 44%,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증권사 중 하나죠. 58%였고요. NH투자증권도 40%까지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게 증권사의 실적의 레버리지까지도 높여잡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는요, 증권사들 중에서 추가로 이익을 추정치를 좀 높여잡는 곳도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수익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들의 시간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에는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한 것만 있진 않은데요.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진짜 실적을 잘 썼다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10대 증권사의 순이익이 무려 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큰 증가율이 나타났던 게 한국투자증권이 2조를 증권사 중에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79%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1조,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까지도 1조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0대 증권사의 합산 실적만 보더라도 순이익이 9조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조가량으로 39% 증가. 여기에 중요한 게 매출 증가율은 8.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율은 한 자릿대인데 이익은 두 자릿대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증권업이 이제 뭐 홍보라던가 이런 고정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고정비가 딱 멈춰져 있는 구조인데 거래 대금이 그냥 앉아 있어도 증가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권사 대신증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5%의 자사주 보유 비중을 갖고 있고요. 부국이 42%, 신영증권이 53%인데 지난주랑 증권사들에 대한 뷰가 좀 달라진 게요. 증권사들 자사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환원 안 하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 대신증권이 오늘 갖고 있는 자사주 거의 전량을 소각하고 나머지 한 300만 주 가량에 대해서 뭐 이제 주주들에게 주고 그리고 임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오늘 대신증권이 불꽃을 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대신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부국과 신영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증권사들이 또 다시 한번 불이 붙어 있다는 상황인 점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만큼이나 잘 나오는 게 은행주인데요. 특히나 은행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대표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하나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과 주주 환원이 처음으로 주주 환원이 3조를 넘어섰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자본 여력이 충분하고 또 추가 환원에 대한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증권사 가운데서 PBR이 한 배를 돌파했던 적이 없었는데 보통 0.7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KB금융이 PBR 한 배가 돌파됐다는 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이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연초 대비 무려 36% 은행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였던 은행과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더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은행주는요. 더블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2월 말 그리고 5월 중순에 두 번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대적인 매력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구간의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 내주는 은행, 증권 이러한 기업들로 시장의 뷰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까요? 우선 실적 주도주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금융, 방산, 자동차는 꾸준하게 팔로우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 주 중에 순환매를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에너지 유틸리티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
쉽고 끊음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부가 많았고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길게 쉬지 않습니까? 단기 급등으로 상승했던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끊고 가라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역시나 CPI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라던가 안보회의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불확실성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급등했던 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조금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휴를 앞둔 시장 전략 3단계까지 해서요.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코멘트 저희가 남겨드렸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